안녕하세요. 유방건강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유방암 희망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오늘은 유방암에 왜 걸릴까? 도대체 왜 내가 유방암에 걸렸을까라는 그런 이유에 대한 답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유를 알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생긴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강의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는 그런 위험 인자들을 내 생활에서 싹 다 드러내버리는 그런 좋은 착한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잡하죠. 유방암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는 단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로 유방암이 발생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죠. 우리가 여성 호르몬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유방암에 걸릴 위험은 증가한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그 외에도 환경적인 요인,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고 어떤 생활 습관을 하느냐, 많이 오래 앉아 있는 여성이 많이 걸어 다니는 여성보다 유방암에 오래 앉아 있는 여성이 유방암에 더 많이 걸린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또 방사선 치료, 또 당연히 나이가 들수록 유방암에 더 많이 걸리겠죠. 또 유전적 요인 등이 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너무 높아서 예방적으로 수술했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듯이요. 하지만 이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에스트로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부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에스트로겐이 올라가는지, 에스트로겐의 노출이 증가하는지 그렇게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트로겐의 노출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뜻은 결국은 생리를 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나는 생리 주기가 40일이야. 나는 생리 주기가 20일이야. 이런 뜻이 아니고 총 생리를 하는 기간 몇 살에 13살에 시작해서 50세에 끝났다. 그러면 생리를 37년간 한 거잖아요. 근데 그중에 한 아이를 10명을 낳았어. 그러면 10년이 없어지니까 생리를 27년간 한 것이죠. 그래서 27년간 생리를 한 사람과 37년간 생리를 한 사람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아이를 하나도 낳지 않은 37년간 생리를 하신 분이 더 유방암에 많이 걸린다는 그런 뜻이고, 또 초경을 10살에 시작해서 폐경을 55세 때 하는 그런 분들은 45년간 생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많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졌다는 것은 내가 생리를 하는 기간이 길어졌다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뜻이고, 그건 초경을 빨리 하거나 혹은 폐경이 늦어지거나 아이를 낳지 않거나, 또 아이를 낳았어도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경우, 또 폐경이 50세 됐는데 5년 혹은 10년 동안 계속 여성 호르몬을 복용한다면 그것은 생리가 길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또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도 또 에스트로겐의 노출을 증가시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모두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여성의 유방암의 위험도를 높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현대 여성한테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초경이 점점 빨라지고 있죠. 과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초경을 했는데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초경을 합니다. 과거에는 45세 폐경을 했는데 50세, 55세에 폐경이 되고 거기다가 여성 호르몬을 또 복용하고 있죠. 과거에는 저희 아버지만 해도 9남매신데 요즘은 한 명도 없는 집안이 많죠. 결혼도 안 하죠. 또 아이를 낳아도 옛날에는 3년, 4년 모유 수유를 했지만 요즘은 거의 모유 수유를 하지 않고, 또 여성들이 피임약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성들이 과거 여성에 비해서, 우리 할머니 뻘 되시는 분들에 비해서,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에 비해서 현재 여성, 30대, 20대 여성들은 정말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몇 배 이상 높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은 가족력입니다. 유방암에 가족력이 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유방암의 위험이 높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 유전적으로는 괜찮지만 생활 습관을 공유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보통 가족 중에 한 명이 유방암이면 내 위험이 2배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가족 중에 2명이 유방암이면 3배,
3명이 유방암이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4배로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다는 것은 내가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히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유전적인 어떤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도로 위험이 높다면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나의 위험도를 정확히 알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요즘 또 빛공해에도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야간 근무, 교대 근무, 또 최근에는 야간 근무를 했던 간호사분이 유방암에 걸리셨는데 그 환자분이 산재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또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야간 근무, 교대 근무가 유방암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보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잠을 자야 멜라토닌이라는 이런 호르몬이 나오고,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여성 호르몬 레벨을 줄여주는,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야간에 잠을 자지 않고 간호사 또 스튜어디스 등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요즘은 또 멀쩡한 사람들도 뭐 클럽 가느라 혹은 핸드폰 보느라 뭐 밤에 잠을 자지 않으면 멜라토닌이 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올라가는 그런 위험한 것이 또 빛과 관련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자야 한다라는 만고의 진리를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습관입니다. 먹는 거, 뭐 여러분들 정말 관심 많으시죠? 뭘 좀 먹어야 유방암에 덜 걸릴까? 유방암의 재발을 막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만 실제로 뭘 좀 먹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뭘 좀 덜 먹을까를 좀 고민하시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식습관 중에서도 한국인이 과거에 먹었던 식습관, 뭐 고기가 별로 없고 주로 나물 반찬, 채소를 많이 먹고 또 밥 먹는 이런 한국인의 그런 식습관이 유방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식습관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요즘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정제당, 치즈, 또 여러 가지 기름기가 많은 그런 음식들은 결국 서구화된 식습관인데, 이런 것들이 모두 유방암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입니다. 당연히 이런 식습관을 하면 할수록 비만해지고, 또 이런 식습관은 술과 참 잘 어울리죠. 그래서 써 있는 대로 식습관이 변하고 또 비만해지고 또 여성들이 술을 많이 먹게 되면서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게 결과적으로 현재 여성들이 과거의 여성들에 비해서 유방암이 많이 걸리는 그런 이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또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요. 한 번 유방암에 걸렸던 사람은 2번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유방암이 왼쪽에 걸린 여성이 반대편 유방암에 걸릴 위험은 한 15% 정도로 알려져 있고, 또 남아있는 유방에서 유방암이 또 재발할 확률, 사실 재발이 아니라 10년, 20년 뒤에도 새로운 유방암이 생길 수 있는데 이 확률 또한 약 15% 정도로 되어 있어요. 또 과거에는 이 흉부의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특정 종류의 림프종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방사선 치료를 가슴에 받은 경우에도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치밀 유방. 이게 지금 치밀 유방인데 그러니까 이 유방이 제일 건강한 유방이에요. 여성들이 젊었을 때는 유방 조직이 많아서 이렇게 엑스레이가 잘 투과하지 않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반면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유방 조직이 지방으로 바뀌게 되면 엑스레이가 잘 투과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폐경이 돼도 계속 이렇게 허연 색깔이 많이 보이는 치밀 유방을 갖고 계신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대여섯 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유방암의 과거력, 방사선 치료의 경험, 그리고 치밀 유방을 갖는다는 것, 이 모두 다 유방암의 위험을 높이는 위험 요소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눈에 보는 유방암 위험 요소예요. 매우 위험한 인자, 이른 초경, 늦은 폐경, 임신 경험이 없는 경우, 늦은 나이에 첫 아이를 낳는 경우, 30세 이후, 요즘 다 그렇잖아요. 그죠? 30세 이후에 첫 아이를 임신하는 경우, 폐경 후에 비만, 음주, 그리고 폐경 후에 호르몬 대체요법,
피임약, 그다음에 모유 수유를 하긴 하는데 보통 요즘은 뭐 3개월 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6개월 이하의 모유 수유, 다시 말해서 6개월 이상 모유 수유를 하면은 유방암의 위험을 좀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유방암의 가족력, 이런 것들이 매우 위험한 위험인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반면에 유방암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아주 착한 인자들도 있는데, 오랫동안 모유 수유를 한 경우 18개월, 현대 여성이 과연 18개월 동안 모유 수유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랫동안 하면 이렇게 유방암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돼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이죠. 그래서 건강 보조식품이 여러분들의 유방암을 절대 예방해 줄 수 없다. 가능한 과학적으로 증명된 유일한 방법은 운동이다. 더불어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고 지방을 적게 섭취하는 것이, 또 탄수화물을 정제당을 적게 섭취하는 것이 유방암 위험을 줄이는 그런 인자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유방암을 예방하는 3가지 방법 정리를 해놨는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육류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어라. 뭐 너무 쉬워요. 이건 뭐 방송에도 안 나와요. 이제 이런 거는 너무 쉬우니까. 뭐 이 중에 뭐 아보카도를 먹어라, 뭐 토마토를 먹어라, 이런 얘기들이 주로 하는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하고, 되도록이면 육류를 줄이고, 만약에 육류를 먹는다면 지방이 적은 안심, 닭가슴살 혹은 어쨌든 기름기가 적은 것들을 주로 드시는 것이, 그다음에 뭐 생선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이 유방암을 예방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주 5회 60분간, 이 60분보다는 150분, 주 5회 150분간 운동한다. 다시 말해서 하루에 30분 이상 주 5회를 운동하면 여러분들의 숙제를 마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자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자세를 다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유산소 운동 최소한 하루에 30분 이상 매일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근력 운동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꼭 해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은 또 제가 김희광 트레이너하고 또 찍어놓은 그런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마지막 방법은 자가검진하고 정기검진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30살이 넘은 여성이라면 기본적으로 손을 이용해서 자가검진을 하시고, 또 40살이 넘으면 1년에 한 번씩은 유방촬영, 무지하게 아파요. 근데 아픈 이유는 세게 눌러야 유방의 조직이 더 펴지게 되고 얇아지면 유방 엑스레이가 잘 투과하기 때문에 작은 유방암도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가검진과 정기검진 하는 것이 3번째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방법만 잘 따라하셔도 유방암을 예방하거나, 또 예방할 수 없다면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제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왜 유방암의 위험이 점점 증가하고 있느냐, 왜 요즘에는 3만 명 이상의 유방암 환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느냐에 관한 이유를 말씀드렸고, 어떻게 하면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지 거기에 관한 방법들을 3가지 말씀드렸으니까 꼭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유방에 생기는 멍울, 뭔가가 만져졌어. 이거 전부 다 유방암일까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